미국에서 돈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달러 패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급락하고 있고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달러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달러 인덱스 일봉이 정말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고 차트만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 차트를 보면 이건 세력들이 버린 차트와 유사합니다. 호재를 띄워서 급등하고 나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밀어버리는 겁니다. 달러는 글로벌 무역에서 쓰이는 자산이며 금과 미 국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추락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장기간 오랜 시간 유지했던 박스권 하단을 맴돌고 있습니다. 100불과 그리고 106불 사이에서 장기간 박스권을 횡보했었고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렸고 길게 한번 보면 다음 지지라인 96불 아래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차트입니다. 렛츠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전통적으로 트럼프는 일기 때 약달러를 선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집권당에 따라서 달러 강세와 약세가 분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약간 반대 성향인데 민주당은 원래 달러를 풀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번 20년도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 풀고 빅스텝으로 걷어들이면서 다시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었고요. 반대로 공화당 때는 재정을 아끼면서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정책 완화를 합니다.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달러 기조가 된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약달러 기조를 통해서 미국 무역을 더 부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보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취임 전후부터 계속 제가 약달러 기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약달러 기조에 불을 지핀 건 트럼프 관세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미래 불확실성이 상당히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가격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요. 최근에는 파월도 압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왔죠. 그래놓고서 또 파월에게 해임을 강요한 적 없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으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흔들리고 더불어 달러 가치도 흔들리고요. 결국 미국 예외주의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미국 정부 부채인데 지금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5경이 넘고요. 그리고 25년도 올해 갚아야 할 미국 정부 부채가 9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1경원 수준이고요. 부채 이자를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신규 국채를 재발행해서 상환하는데 신규 국채 발행할 때 현재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때 바로 상호 관세를 유예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증시 하락에는 현재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국 국채금리, 장기물 국채금리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옐런이 단기채 위주로 국채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했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장기채로 전환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은 장기물 국채금리를 하락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가 높은 점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 한몫한 거죠. 결국 이렇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금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봉으로 한번 길게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 가격이 1차 대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약 10년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전고점 매물을 약 3년간 횡보하면서 소화했고 이 긴 시간 10년 이상의 시간을 뚫어 올리면서 현재 금이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2008년 전후에 나왔던 대세 상승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달러와 금은 역사적으로 반대 성향입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데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 증가, 오히려 달러 가치는 하락했는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니 달러 가치가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등했을 때 금이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버텨줄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달러 자산이 동결되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을 지탱해 준 거죠. 결국 달러 약세를 부추긴 건 탈달러화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브릭스 국가들은 항상 탈달러화를 꿈꿔왔고 그 대안으로 금 자산을 꾸준하게 상승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달러 자산이 동결된 걸 보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었죠. 그래서 금으로 더 수요가 쏠리는 거고요. 브릭스 국가들 또한 금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엔화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에서 나온 자금이 엔화로 이동하면서 엔화 상승을 부추긴 거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엔캐리 청산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 상호관세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국채 금리가 초급락하면서 일본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엔화, 일본 국채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호황기였던 지표들이 다들 방향성을 돌리고 있고요. 미국 매크로 지표에 관한 영상은 영상 끝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제는 정말 달러 인덱스를 봐도 달러 패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브릭스 국가들 회원국도 엄청 늘어났고요. 영향력도 커졌고요.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매집해놨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여차하면 미 국채를 매도하면서 미 국채 금리를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정부 부채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스탠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까지 미국에 쏠렸던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 이탈하는 해가 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